안녕하세요. 전공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D 피규어 도색하기를 진행할 이윤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피규어의 도색 과정에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3D 피규어란 무엇일까?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뭐 그 외에도 캐릭터들을 3D 모델링을 하여서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거를 3D 피규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피규어라고 하면 보통 3D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형상이 존재할 거고요. 꼭 3D 모델링과 프린팅으로 일이나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 관련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D 피규어에 관련된 거 사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화에 나왔던 아이언맨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에 나온 캐릭터, 또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러스트, 그러니까 2D 화면 그 그림을 3D 입체화한 캐릭터들, 이런 것도 존재해요. 자, 근데 3D 모델링을 하지 못하면 피규어를 못 만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싱기버스나 프린트벌즈라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모델링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한 번씩 가서 구경을 해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피규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도색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형상에 있는 거를 한번 도색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좌측에 보이는 게 좀 어두운 색깔 하고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좀 밝은 색깔, 같은 모델인데요. 하나는 왼쪽 편은 흔히 말하는 레진 프린터, 그리고 우측은 FDM이라는 일반적인 필라멘트를 쓰는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FDM으로 출력을 하면 결이 많이 생겨서 도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하려고 레진 프린터로 출력한 캐릭터를 도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는 캐릭터는 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캐릭터를 찾아서 도색을 한번 해보려고 출력을 했어요. 예. 이렇게 레진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이런 상태로 액체를 경화시켜서 만드는 프린터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경화를 시켜 놓은 상태예요. 요 캐릭터를 도색을 해볼 겁니다. 바로 도색을 하면은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이 도색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한번 가볍게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도색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도색이란 쉽게 말하면 색을 칠한다는 의미죠. 제품의 상품성을 위한 채색 작업과 색을 이용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게 도색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야지 상품성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작가의 표현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외장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으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색이 칠해져 있어야지 내부가 조금 더 보호가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색의 삼원색. 예.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죠. 요게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도색을 하는 거니까 색의 삼원색을 알아야 돼요. 다 아시니까 쉽게 한번 넘어갈게요.
색상은 색의 자체의 고유의 특성, 뭐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이런 게 그 색상이고요. 채도 색의 맑고 탁한 정도. 진빨간색, 연한 빨간색, 연한 하늘색, 파란색 요런 거를 채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명도는 이제 색의 밝고 어두움인데 요것도 채도랑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채도는 일단은 컬러가 있는 상태에서의 채도라고 하고요. 명도는 이제 어두운 뭐 검정색과 회색의 사이 이런 걸 명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감산혼합은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색은 물감이라고 할게요. 물감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져요. 예, 그 색의 삼원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차폐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폐력은 색을 덮어주는 힘이에요. 검정색 위에 노란색을 뿌리게 되면은 노란색이 잘 발색이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노란색 위에 검정색을 뿌리게 되면 금방 검어지죠. 예, 그걸 차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색을 할 때는 차폐력도 잘 계산을 해서 도색을 해야지 된답니다. 자, 이제 도색을 하는 도구를 볼 건데요. 다 아시는 거예요. 붓. 그쵸. 우리 붓 갖고도 하죠. 붓 말고 색연필도 도색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구가 다 도색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캔 스프레이. 저희가 피규어를 칠할 거잖아요. 컬러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칠하거나 뿌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에어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포토샵 같은 거 하면은 브러쉬 툴이라고 있죠. 그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여기다 실제로 물감을 담아서 뿌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칠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모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게 됐어요. 도구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도료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수용성 도료가 있고요. 수용성 도료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도료예요. 물을 섞어 쓸 수 있는 거. 수성 페인트랑 아크릴 물감이 대표적이고요. 수용성이라고 하니까 물로 희석이 가능해요. 희석은 물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해질 수도 있고 진해질 수도 있고 닦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유용성 도료라는 게 있어요. 유용성, 기름이라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에나멜 계열, 라카 계열, 우레탄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도료들이 보통 이 계열이에요. 공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미용으로도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물을 타면 안 되고요. 각각 전용 신너로 희석하거나 닦아내야 돼요. 자, 이어서 도료 이제 특성을 한번 볼 건데요. 수용성 도료에서 아크릴 도료라는 게 있어요. 아크릴 도료는 붓도 쓸 수 있고 에어브러쉬도 쓸 수 있어요. 건조 속도도 되게 빨라요. 물로 희석할 수도 있고요. 붓도 물에 이렇게 빨아서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너무 빨리 굳고 한 번 굳으면은 닦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구 관리가 중요하고, 도료의 종류, 그러니까 회사가 많죠. 좋은 회사, 나쁜 회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도료마다 특성이 너무 많아서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에나멜 도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붓하고 에어브러쉬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건조 속도가 엄청 느려요. 약간 느리다고 써놨는데 엄청 느려요. 그리고 유기용제 중에 가장 반발력이 낮다고 돼 있는데, 유기용제 중 반발력이 낮은 건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닦여나갈 수도 있고 남부담 조금 약하다. 이게 천천히 건조가 되다 보니까 건조가 안 되면은 끈적거려요, 도료가. 그리고 덧바름성. 한 번 바르고 두 번째 바를 때 건조가 빨리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끈적거리니까 두 번째 붓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발라야 돼서 굳혀야 되니까 도막이 약간 두꺼워져요. 예, 라카 도료. 유용성 도료인데요. 이건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권장해요. 빨리 말라요. 그래서 에어브러쉬로 빨리 뿌려서 빨리 건조를 시키는 게 가장 맞는 도색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색의 두께도 되게 얇아져요. 붓도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빨리 마르다 보니까 아크릴보다 더 빨리 말라요. 그리고 도막 강도가 되게 약해요. 얇게 뿌리는 게 특화된 도료예요. 그리고 도료 정착력이 약하다. 붙어있는 힘이 조금 떨어져요. 어떤 거보다. 긁힘이나 이런 거에도 좀 약하고. 대신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레탄 도료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도료는 다 원액 그대로 일액형 하나만 가지고도 도료의 역할을 다하고 건조가 되는데, 이 친구는 한 명이 더 있어야지 굳어요. 그때부터 에어브러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요. 차폐력이 엄청 강해요. 차폐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색을 덮는 힘이에요. 그리고 도막이 되게 단단해요. 건조가 조금 느려요. 얘도, 이 친구도 하루 정도는 말려줘야지 조금 말라요. 우리 이액형 주재랑 경화제를 비율에 맞춰서 정확히 섞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도막이 형성이 됩니다. 다만 경화제 비율이 어긋나거나 모자라거나 많으면 이제 크랙이나 건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보는 거는 도료인데 서페이서라는 도료가 있어요. 라카 계열이 많고요. 보통 뭐 아크릴 계열도 있고요. 아크릴 계열, 라카 계열 뭐 다 있어요. 네, 서페이서는 용도가 뭐냐? 도색 전에 표면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도료가 붙는 힘, 정착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얼룩덜룩한 도색면에 전체적인 톤을 정리해주는 거. 단색으로 맞춰놓고 한 색을 칠해야지 균일한 색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톤 정리의 역할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 도색 면을 잡는 컬러기 때문에 보통 회색을 많이 쓰고요. 요새는 백색이랑 검정색, 뭐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나와요. 예, 마감제. 마감제는 말 그대로 마감할 때 쓰는 도료. 투명해요. 보통 거의 투명해요. 그리고 도색을 한 거 위에 한 번 더 뿌려서 그 도색면을 보호해 주기 위한 도료입니다. 유광, 반짝거리는 거, 반광, 조금 덜 반짝거리는 거, 무광, 안 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세 종류를 보통 쓰고요. 도료 마감제는 도료 종류별로 마감제가 조금씩 다 달라서 원 사용했던 도료에 맞는 마감제를 따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붓으로 도색할 때는 이렇게 한번 붓으로 칠하고 살짝 겹치게 또 칠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어가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칠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붓도색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점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예, 얼룩덜룩해지는 것도 있고요. 도색면이 고르게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이 생기겠죠. 예, 이쁜 도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에어브러쉬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좀 어두운 컬러를 뿌리고 연한 컬러를 계속 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붓보다 에어브러쉬로 하는 게 더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붓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쉽게 가능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본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려면요, 바람이 필요해요. 공기, 압축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컴프레셔라는 게 필요해요. 컴프레셔는 저 기계가 압축 공기를 만들어줘서 저 탱크 안에 공기를 모아놔요. 그 공기를 가지고 희석된 도료, 원액 도료가 아니라 희석이 된 도료를 저 에어브러쉬에 넣고
조절을 해서 도색을 할 수 있게 도료를 분사하게 되는 거예요. 도료의 분사량과 공기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자, 계속 말이 나왔던 에어브러시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간단한 구조 한번 보고 갈게요. 도료 컵, 저기에 도료를 넣는 거예요. 이건 중력식이라고 해서요, 위쪽에 넣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거를 에어로 앞으로 쏴주는 거예요. 노즐, 저기가 이제 도료가 토출되는 입구예요. 트리거를 조절해야지 도료의 양이랑 에어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누르면 보통 싱글 액션이랑 더블 액션이라고 나뉘는데요. 싱글 액션은 한번 누르면 도료랑 에어가 같이 나가서 도료가 분사되고요. 더블 액션식은 트리거를 누르면 에어만 나와요. 트리거를 뒤로 당겨야지 도료가 분사가 돼서 분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돌아가는 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도료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트리거가 뒤에 많이 당겨지냐 조금 당겨지냐 요걸 조절해 줄 수 있는 나사 중에 하나예요. 공기량 조절 나사는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는데 보통 여기를 잠그면은 에어 양이 좀 줄어들고요. 공기양이 풀으면 공기양이 많아져요. 공기양이 왜 필요가 있냐면은 도료마다 세게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약하게 뿌려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도료량이랑 공기양 다 조절을 하면서 뿌려야 돼요. 자, 마스킹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마스킹은 말 그대로 어떠한 물체에 손상이 안 가게 붙이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마스킹 테이프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테이프로 붙여서 위에 도색을 하고 테이프를 벗겨내면 테이프가 붙어 있던 자리는 칠이 안 칠해지겠죠. 자, 이렇게 하트를 하나와 종이를 이쁘게 오려서 올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시로 이런 식으로 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으로. 자, 그 후에 종이만 싹 떼내면 하트만 이렇게 남겠죠. 예, 요런 과정을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도색의 순서인데요. 순서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순서예요. 서페이싱, 표면을 만드는 거예요. 칠이 잘 칠해지게. 우리 얼굴에 화장하거나 뭐 이럴 때도 꼭 세수하고 깨끗이 세안하고 화장하죠. 그런 것처럼 서페이싱, 표면 정리하고 컬러 톤 통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톤이 통일이 됐으니까 컬러링을 하는 거예요. 채도가 높은 색에서 낮은 색 순서로 칠하는 게 기본적인데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차폐력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차폐력이 높으면은 낮은 색에서 높은 색으로 칠해도 문제가 없는데, 차폐력이 없을 때는 채도가 높은 색에서 낮은 색으로,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쪽으로. 컬러링 할 때는 마스킹도 할 수 있고요. 부분 도색, 뭐 부분 도색이라고 하면 마스킹하고 그 부분만 칠하는 거, 아니면 붓으로 조금 더 칠해주는 거. 그 오버코팅이라는 거는 위에다가 한 번 더 코팅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감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마감하는 이유는 도막 보호, 칠한 거를 보호해 주는 거, 그리고 반짝거리게 할 건지, 적당히 반짝거리게 할 건지, 아니면은 안 반짝거리게 할 건지, 요걸 결정해서 마감을 해주는 거고요. 마감을 해놓으면은요, 도료가 이제 변색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요. UV 컷이라는 도료가 있는데 햇빛을 받아도 색깔이 변하지 않게 조금 도와주는 그런 거를 마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도색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피규어 도색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완성된 사진입니다. 도색하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색도 해야지 촬영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초점이 계속 나가고 손이 다른 데로 가 있고 해서 보기에 좀 불편하셨죠?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게 이쁘게 잘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피규어를 완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양하게 도색을 했던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프라모델일 수도 있고 3D 프린트로 만든 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칠을 할 수 있는 건 다 도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모형도 있고 조그만 이쁜 비행기 모형도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아이언맨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피규어들인데요. 이건 다 제가 예전에 제작을 했던 것들이에요. 저기 이제 오토바이 모형의 인형도 제가 만들고 그 외에 게임기, 뭐 이제 게임기 위에 스텐실하는 것도 제가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도색이라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꽤 재밌는 취미생활도 되실 수 있고요. 요거 관련된 뭐 진로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도색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하신 모든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릴 거예요. 중고등학생에게만 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후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된다고 하니까 보니까 여기 뭐 치킨 세트, 버거 세트, 아이스크림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확률도 계속 높아지니까 GW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